제 이름은 미하일입니다. 오늘은 원유 운송운도, 원유 자체, 그리고 원유 세척 요구사항이 전체 하역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원유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운송하는 원유 및 제품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원유는 그 복잡한 구성 때문에 다루기 가장 어려운 제품 중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유는 정말 복잡한 탄화수소 조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화합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운송 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표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해할 것입니다. 또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성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업계에서 빠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를 다루는 사람들이 대부분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정보가 기밀로 여겨지기 때문에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미 오래된 문서를 보여드릴 것이며 오직 교육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선박에 승선해 있거나 아니면 육상에 있을 때 해양 직업이 아주 쉽다라고 듣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정말 쉽다고들 하죠. 하지만 실제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모든 직업을 다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니저이기도 하고 엔지니어이기도 하며 또한 플래너이기도 합니다. 프로젝트 플래너 역할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화학자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지보수팀이기도 하며 일정 관리자의 역할도 맡아야 합니다. 즉 모든 부서의 역할이 한 직업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괜찮아 거기 가면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한 가지 일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술적인 역량도 있고 규정을 이해하는 능력도 있으며 다양한 점검과 검사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계속해서 쌓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스템도 변하고 규정도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마치 산업 현장을 누비는 의사와도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괜찮아, 거기 가면 쉽게 돈 벌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이 말해주는 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의 1%에 불과합니다. 또한 정말 자주 여러분은 극한의 근무 시간을 소화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알겠죠? 즉,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고정 근무 시간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듯이 이 산업은 정말로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오늘의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에 크게 집중하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그 부분에 대해 더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은 원유의 다양한 측면과 그것이
하역 작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공유될 몇 가지 내용은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들인데, 이 내용들은 인터넷 전체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영상들을 통해 여러분과의 연결을 통해 믿는 마법 같은 일입니다. 아무도 공유하지 않는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기회와 이점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여러분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항상 스스로에게 왜 그런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업계에서 일해왔고 터미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일해보면서 느낀 점은 바로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더 좋은 위치에 있고, 그래서 상황을 훨씬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이해하기도 쉽고 팀을 구성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것도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일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희 영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핵심은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어 여러분의 일을 끝내고 그 15영을 훨씬 더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선박에서 근무했던 해운 경력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 항상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큰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들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도입하는 모습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에 대해 몇 시간이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가죠. 우선 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여기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준비가 다 됐어요. 기본적으로 이 컵은 중국에서 온 것입니다. 중국 스타벅스에서 산 컵이에요. 함께 일하던 견습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밖에 나갔었죠. 저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컵이 닝보에서 온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가 저에게 이 컵을 가져다 줬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를 봅니다. 정말 빨랐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밖에 나가면 시야가 전환되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밖에 나가는 이유입니다. 이미지를 전환하면 조금은 재충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 항해는 VLCC에서 했고 우리는 닝보에서 하역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여기 좋은 선물을 가지고 있고 항상 기억합니다. 저는 훌륭한 사람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정말 기억해요. 그들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배우는데 열정적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템플릿으로 시작해 봅시다. 우선 이 템플릿들은 웹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바로 날짜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정말 오래된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의 문서입니다. 업데이트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문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문서에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와서 예를 들어 파라미터나 데이터, 그리고
모든 것들을 변경했다면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의 업데이트 날짜, 문서, 개정사항 등 모든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도 예를 들어 내부 시스템이나 ISM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보는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화되어야 하고 아무런 노력이나 검색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API에서든 정보를 받아 시스템에 간접적으로 공급하여 예를 들어 사람의 개입을 피하고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 업데이트는 완료했고 우리는 업데이트를 보고 있으며 여기에는 설명 섹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열이 필요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어떤 것이 열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시선이 그쪽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이건 역시 작업을 최적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템플릿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파란색, 연한 파란색으로 색상을 설정하면 가열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모든 화물이 있고 원유 이름도 있어서 몇 가지 원유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387, 81개의 원유가 있고 위아래로 스크롤하면 381개의 원유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방대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A, B, C, D, E, F, G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모든 알파벳이 있고 각 글자마다 여러 개의 원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적고 어떤 것은 더 많습니다. 원유의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름은 때로는 위치에서, 때로는 지리적 구역에서 선택됩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녹색 영역입니다. 이 녹색 영역은 HS를 나타내거나 혹은 빈 공간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비어 있다면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즉, 등급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등급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도 HS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어떤 정보를 반드시 얻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원유에 HES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알겠죠? 만약 빈칸이라면 이럴 때는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원유에 HES가 없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점은 여기에서 노란색이 보일 때가 있는데 일부 원유에서 노란색이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는 원유 세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원유는 세척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은 배수에 정말 좋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점도와 모든 면에서 배수에 정말 좋고 성능도 뛰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잠시 멈춰서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추가합니다. 원유 세척부터 마스터 클래스 과정, 그리고 제가 만든 책까지 잠시 휴식을 취하자. 먹 인사이트. 오늘은 원유와 원유 세척과 관련된 책과 온라인 강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쌓아온 지식과 전문성, 그리고 모든 성공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불쾌한 상황이나 추가적인 클레임 없이 최고의 하역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선박에서의 업무를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만든 교육 자료는 모두 검증되었고
그 방법론도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기 시작하는 첫 페이지부터 바로 가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지식을 쌓으시려면 제가 특별히 제작한 온라인 강좌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강좌는 이미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아마존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며 이 영상 아래에 남겨둘 링크를 통해 바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참여하셔서 새로운 창을 여세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놓인 기회들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크루드 워싱 가이드와 크루드 워싱 마스터 클래스 온라인 강좌를 함께 활용하시면 처음부터 모든 단계에 걸쳐 실질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자에 대한 이해, 각 등급별, 거동, 특성, 취급 방법, 주의해야 할 점,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 최적의 프로그램 선택 방법까지 모두 다룹니다.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정말로 크루드 워싱을 통한 환상적인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이 원유와 그 방출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최신 지식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제 템플릿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충분하고 이 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산 날짜 SD date가 있습니다. 산 날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그 날짜, 즉 특정 월과 연도에 어떤 성과가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때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을 실행하고 테스트한 결과가 있었으며 이는 정말 훌륭한 비교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06년 업데이트가 있는데 이 제품의 분석 결과가 92년 것이라면 너무 오래된 것입니다. 정확하다고 말하려면 분석 결과가 12개월, 즉 1년 이상 차이 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상 차이 나면 이미 오래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품과 원유는 밀도 등에서 변할 수 있고 HS 수치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왁스 포인트, 즉 전체 왁스 포인트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종이 고갈됨에 따라 모든 특성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줄어듭니다. 암석이나 지하에서 석유를 추출할 때는 다양한 방법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래킹, 수압, 증기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원유의 품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일수록 훨씬 더 좋습니다. 만약 날짜가 1년이 넘었다면 우리가 말했듯이 이럴 때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제품 중에 내가 수입한 것이 있거나 앞으로 수입할 계획이 있는가? 라고요. 예를 들어 앞으로 이런 제품들 중 일부를 수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질문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확실히 실험실에 연락해서 이런 테스트, 즉 산도 테스트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다양한 테스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도와 같은 특성을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점도나 기타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는 테스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분액마다 더 구체적으로는 서로 다른 시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스트림을 테스트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 다른 정말 중요한 특성은 API입니다. API는 기본적으로 밀도와 동등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과의 비교입니다. 제품이 물보다 얼마나 무거운지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밀도는 제품이 얼마나 조밀한지를 나타냅니다. 밀도가 높을수록 제품이 더 무겁고 그에 따라 제품의 거동도 달라집니다. 제품의 거동도 함께 변하게 됩니다. 즉, 제품이 더 조밀할수록 더 걸쭉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걸쭉해지면 유동 특성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에서 C사까지는 우리 제품에 얼마나 많은 가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가스가 생성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동점은 표면의 유동성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지점을 말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기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커피를 기울여도 한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온도는 피해야 할 온도이며 절대 그 온도에 도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온도에 도달하면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게임에서 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크루드 워싱 코스를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에게 이점과 함께 자격증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다룹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유동점은 반드시 도달하지 말아야 할 온도 중 하나이며 단순히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 온도에 가까이 가고 싶다면 최소한 그 온도에서 10도는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박이 하역할 때 드롭 편차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코스에서 설명합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왁스 포인트, 즉 왁스 온도 또는 왁스가 나타나는 온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론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바로 클라우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원유의 경우 어두워서 클라우드 포인트를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왁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각 특성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기체 성분이 많거나 적을 수 있고 포인트가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건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1도와 2도 비교가 아니라 두 원유 사이에 50도와 60도 셀시우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왁스의 비율도 0%에서 28%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이 매우 크고 실제로 원유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선장이 높은 ROB, 잔존유나 노출되는 상황을 원할 이유는 없습니다. 선주들이 추가적인 클레임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지 일항사라 선장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건 전체의 책임입니다.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고 모든 것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선상에 익스페디터가 있나요? 또는 예를 들어 선상에 해양기술 전문가가 있어서 모든 중요한 사항을 세팅하고 제품을 이해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나요? 따라서 손실을 막고
지연을 막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위해 모든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단계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그렇습니다. 왁스 포인트, 왁스의 모양, 온도입니다. 물론 조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왁스의 출현 온도예요. 왜냐하면 이 결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해도 육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유는 어두운 색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이 높은 수준의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적절한 도구, 적절한 측정 도구를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산업이든 해운이든 제조업이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측정하고 값을 확인하며 이러한 값들이 전체적인 그림과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크고 중요한 단계입니다. 중요한 단계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훨씬 더 잘 준비할 수 있고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도와 관련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품과 관련된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제품을 더 잘 알게 되고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 그것을 어떻게 운송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정말 중요한 점은 점도입니다. 점도는 특정 온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20도에서의 점도, 30도에서의 점도, 40도에서의 점도, 50도에서의 점도가 있습니다. 측정된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점도는 온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온도를 바꿀 때 그 변화는 확실히 비선형적입니다. 거의 그렇지만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이 변화를 주고 이 테스트를 한다면 예를 들어 20도, 40도, 50도에서 점도를 보기 위해 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각각의 테스트마다 특정 비용이 든다는 점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원유에 대해 수행하는 테스트는 그 정보를 실제로 활용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낭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여기에 노력을 들였고 시간을 썼고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너지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단일 선체의 최소 운송 온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일 선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중 선체 화물과 슬롭의 최소 온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화물과 슬롭을 모두 보여줍니다. 우리는 또한 단일 선체에 대해 겨울과 여름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도 있습니다. 크루드 워싱 코팅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중 선체의 겨울 및 여름 크루드 워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표시된 것처럼 액상 중 HES 한계 ppm,
중량 기준화 기상중 HES ppm입니다. 또한 HES가 100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을 초과하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표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머카톤도 있습니다. 머카톤 수치도 있습니다. 책에서는 인용문을 통해 이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죠. 각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온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모두 다요. 정말로 강의와 책을 함께 활용하면 어떤 다른 제품도 다룰 수 있는 이미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이 방법론을 배우면 불쾌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이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